자, 이제 목소리 들릴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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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원래는 조금 일찍 준비를 하고 벌써 원래 7시 20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딱 켰는데, 이상하게 다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지?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 방이 되는 바람에, 예, 그 바람에 지금 제가 방을 또 다시 만들어서 새로 방을 만들어 갖고, 예,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지금 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려고, 강의라고 하긴 그렇고, 오늘은, 사진을 찍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얼마 전에는 아니고 사실은 뭐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생각이기도 하고 한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사진을 촬영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분들이 사진을 찍었던 일들이랑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서, 아, 이런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어딘가에서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건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사라고 하는 분들, 자칭 사진 작가 내지는 사진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사진사 분들은 저를 보고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진 찍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는 뭐 제가 카메라는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 지키고 사진을 찍어요. 왜? 나만 좋은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나 혼자서 좋은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진 맛집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예뻐, 여기는 저녁에 야경이 이뻐, 이러면 거기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정말 열심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잘 조율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의 단점은 그거예요. 막 소리치고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좋은데 하겠다고, 뭐 앞에 사람 지나가면 야 비켜 막 예, 좀 보기 민망한 장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촬영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진 작가일 수도 있고 사진 그냥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좀 좋아하는 분들도요, 그냥 사진을 촬영하러 갔다가,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자, 바로 뒤에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자, 제가 현재 있는 곳이 구미고요. 구미에서 다른 곳으로 가보게 되면, 요 밖에 나가보게 되면, 낙동강 체육공원이라고 있어요. 구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 낙동강 체육공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노란 꽃을 대표하는 금계국? 금계국 같은 경우가
노란 꽃이 굉장히 쫙 펴 있어서 예쁘잖아요. 근데 그 금계국하고 어, 날짜, 그러니까 계절을 잘못 찾아온 코스모스하고 메밀꽃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폈었는데요. 어, 그 금계국이랑 메밀, 코스모스 있는데 이렇게 쫙 형 군락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겉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나만 좋은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을 하면 안 돼요. 이 사진을 찍는 사람, 특히 내가 좋은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될 그 권리, 다른 사람들이 그 누려야 될 것을 내가 망치는 거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어떻게 찍던 말던 다 관심 없고요. 그냥 본인이 되게 좋은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어딘가, 예를 들면, 교통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곳에 차를 세워놓고 교통의 흐름을 막으면서 사진을 촬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 데 가서 촬영을 하신다거나, 막 나라에서도 여기는 하지 마세요, 이거 막 거기서 막아놓고 위험합니다 가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남들이 찍지 못한 좋은 사진을 건져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 어떤 절벽에 가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어요. 떨어져서 죽었거나 다쳤거나 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분들은 그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좋은 공간은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화면 녹화 세로로 찍는 법이요? 어떤 화면 녹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튜브 화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유튜브 화면, 그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가서, 라이브에서 만약에 하실 거라면, 그냥 라이브에서, 고급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 고급 설정을 누르시면, 거기에 가로, 세로 설정을 본인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직접 지정해서, 세로로 하거나, 가로로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게 궁금하신 거죠? 예, 그 라이브 하실 때 설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급 설정. 예, 거기서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좀 아까 하던 얘기 또 하던 말씀드리던 거 마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만 좋은 사진을 찍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진 작가나 사진가들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원래 유튜브 강의가 죄송합니다. 유튜브 강의가 아니라 원래는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은 생각에 대한 이런 강의들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일본에 가면 굉장히 막 뭐 당대 무슨 사진 작가다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떤 사진을 찍냐면 사람들의 얼굴을 찍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 카메라를 직접 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 제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탁 들이댔어요. 그럼 카메라 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것도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얼굴에 딱 들이밀었다. 깜짝 놀라겠죠, 당연히. 근데 그 놀란 장면을 찍어요. 그 놀란 얼굴, 되게 이상한 망가진 얼굴을 찍어요.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자기의 그 포트폴리오로 해서 걸어놓고 자기 사진전을 해요. 이거는
지금은 사실 범죄에 가까운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원초적인 본래의 모습, 당황했을 때, 순간 놀랐을 때 본 모습을 촬영한다라고 해서 그런 사진을 찍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나쁜 짓이에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본인한테 동의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순간순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조금 놀라거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런 표정들을 다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찍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사진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협의를 하시죠. 제가 언제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됐다. 그러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길거리 가다 모르는 사람 얼굴에다가 카메라 들이밀고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근데 이런 짓들을 해요. 아니, 들은 아니고 그 사람 한 명이 그런 짓을 합니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사진 작가라고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예전에 저기 새마을 테마공원이라고, 구미에 가면 새마을 테마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새마을 테마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렇게 그때 아마 작년 코스모스 막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코스모스 사이사이로 사실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촬영하기 좀 예쁘게 촬영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랬는데, 그 길 외에 코스모스가 막 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코스모스를 밟고 들어가서 그 코스모스가 다 죽었어요. 밟힌 데는 다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찍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어떤 사진 작가분은 이렇게 뭐라지?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도로나 고속도로나 이런 데도 그렇고 사실 가다 보면 일반 도로나 이런 데 쫙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에 뭐 광안대교 뭐 이런 거 있죠. 그 대교 위에 가갖고 대교 한가운데서 저쪽 광안대교 딱 그 중앙에서 저쪽 반대편을 봐보세요. 굉장히 예쁘겠죠? 그런 걸 사진을 찍으려고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있거나, 그 광안대교 차들 원래 차밖에 못 지나가는 데를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행태가 간혹 있는데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이 내 아이가 오늘 아니면 내일 내 아이가 여기 와서 이걸 또 봐야 돼. 그런데 내가 그걸 망치고 사진을 찍고 싶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내 아이가 봐야 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내 소중한 사람이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내일 또 와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소위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 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이런 걸 한번 봤는데, 차마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했어요. 제가 대놓고 막 뭐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친구 같았으면 뭐 욕도 하고 막 이랬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서 대놓고 막 크게 뭐라고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나쁜 짓이야.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뭐 지금 당장 아무렇지도 않잖아. 무슨 일 안 일어났잖아. 라고 답변이 돌아왔고, 그놈은 알아서 해.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길로 갔던 일이 있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진 작가니
전문가니 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켜진 한도 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고발을 당하거나 감옥을 가거나, 그렇죠. 뭔가 법을 어기면 뭔가 나한테 피해가 와요. 내가 벌금을 낸다거나. 그래서 똑같아요. 사진도 거기에 정해진 그 룰이 있잖아요. 자,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했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아침 일찍부터 가갖고 그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자리를 맡아서 자기가 촬영을 했다. 뭐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또 그거 해놓고 옆에 막 누구 왔다고 소리 지르고 뭐하고, 뭐 사람 지들 지나간다고 자기 친구 찾는다고 후레쉬 갖다 비추고 뭐하고, 남의 카메라에다가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거 다른 사람 거에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올 초에 사진을 찍으러 황매산인가? 네, 진달래 5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황매산을 저녁 때 새벽에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쯤 도착을 해서 벌써 뭐 저녁 6시, 7시부터 아침 일출을 좋은 자리에서 찍기 위해서 이렇게 쫙 카메라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네, 뭐 그분들의 노력 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자리 끝에 저쪽 구석에 이제 정말 여기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구석이 있었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펴놓고 저도 아침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뭘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이 진짜 큰 드론을 하나 띄워갖고 그 사진기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앞에 한가운데서 딱 맞고 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해 뜨는 걸 보러 왔는데 가운데에서 드론이 딱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사람들이 저 드론 누구 거야? 저 드론 누구 거야? 막 다 화가 나갖고. 그러니까 드론 띄우시는 분도 저 뒤에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거기 사진기들 쫙 있는데 그 앞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촬영을 하면 안 되죠. 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위에서 만약에 드론이 위에서 이렇게 사진 라인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위에서 촬영을 했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드론을 이렇게 딱 내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드론이 앞으로 날아가고 그 앞에서 드론이 다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한다는 분들은 전부 다 화가 나갖고 막 소리 지르고 드론 누구 거야? 막 이러고 막 싸움이 나요. 근데 드론 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살아가는데도 이 사진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삶에서 배우는 것들하고 거의 똑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사진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맞잖아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깜빵 갑니다. 나쁜 짓 하면 깜빵 가요.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들어가면 벌금 내요. 그죠? 속도 위반하면 벌금 내죠. 네, 똑같아요. 사진도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원래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당장은 없겠죠. 근데 분명히 그 사람한테 아마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이런 말씀까지 일단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근데 저는 성악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성악설인 대신에 사람들은 그 나쁜 마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점점 착한 사람이 돼 가고 어른이 되어서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속에는 누구나 나쁜 마음 내지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안 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진을 찍다 보면 그런 분들이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어떤 분을 되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분이세요, 실제로. 굉장히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사진 찍을 때는 욕심이 그렇게 좀 많아서 하면 안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실제로 저도 그분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분이 전혀 생각을 안 바꾸시니까. 제가 이런 말들도 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해드려도 전혀 바꾸실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께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예전에 보면 사진을 찍어서 어떤 대회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대회에 나온 사진 중에서 참새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어요. 참새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참새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짹짹짹짹 하면서. 근데 엄마 참새가, 뭐 참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새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참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가 앉아 있는데 엄마 새가 와갖고 아이들한테 먹을 걸 이렇게 줘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파다닥 파다닥 하면서 와 하고 이렇게 탁 받아 먹겠죠? 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서 동물의 신비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뭐 모성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딱 올려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던 이 새들이 다 죽었어요. 아기 새들이. 왜 그러냐면 아기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기 새들은 원래 둥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기 새들과 엄마가 먹을 걸 주는 걸 촬영하기 위해서 이 아기 새들을 엄마가 없을 때 꺼내서 발에다가 본드를 발라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굶어 죽었습니다. 왜 굶어 죽냐고요? 엄마가 평생 먹을 거를 갖다 줄 수 있지 않나? 아니요, 없죠. 엄마가 평생 그렇게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사진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사진가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사진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내 아이한테 엄마는 사진을 여기서 찍었는데 이렇게 찍어 왔어.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찍은 사진이 좋지? 예쁘지? 자, 엄마는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이거는 이렇게 골라서 왔어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럼 괜찮아요. 뭐랑 똑같냐면 아이가 엄마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지금 신호 위반이 아니 신호가 빨간불인데 괜찮아 차 없으니까 가도 돼. 너도 앞으로 이렇게 운전해. 이렇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본인도 본인이 창피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죠. 내가 창피할 일, 내가 남한테 떳떳하게 하지 못할 이야기는 그런 일들은 행동으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사진가가 아니라 그냥 사진을 찍는 사람의 자세의 첫 번째 자세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는 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를 들어가기 전에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요. 아니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고요. 좋아요부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가 있나요? 네, 있긴 있네요. 좋아요를 하나도 안 눌러주셨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걸 말씀드리면, 사진을 찍는 자세는,
우리는 되게 사진을 대충 찍어요. 막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 찍고 막 어디 가서도 뭐, 해봐 막 찍고 이래요. 그런데 사진 한 장 찍는데 뭐 10분이 걸려야 돼, 20분이 걸려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진을요, 너무 막 찍지 마세요. 내가 모를 때 막 찍는 거는 모르니까 막 찍다가 하나 걸리겠지, 그런 건데, 실제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도 달 사진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달 사진을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잠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달 사진을 촬영하러 갔었는데, 제 아마 단톡방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보여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이제 달 사진이 요런 이제 달 사진인데, 제가 이제 실제로 요렇게 찍었습니다. 예. 자, 요렇게 찍었는데, 이 달 사진을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요 달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직접 나가서 몇 시간을 있었냐면, 밖에 나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냥 계속 하늘을 쳐다본 것 같아요. 달이 어디쯤에 떴을까? 지금 시간은 몇 시인데 하늘이 파란색이네, 까만색이네, 무슨 색이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달을 찍어야 될까? 물론 이거를 잘 빨리 캐치해 갖고 찍는 사람도 있겠죠. 아, 그분들은 당연히 전문가니까, 예, 전문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저도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 근데 저는 제가 찍는 사진, 제가 원래 찍어왔던 사진이라면, 아, 여기선 뭐 어떻게 하고 찍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찍어왔던 사진이 아니기도 하고, 달 사진은 자주 찍긴 하지만 늘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씩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달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달을 이렇게 보면서 달이 예쁘네, 뭐 하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달을 어떻게 찍으면 예쁠까? 그리고 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을 찍었을 때 까맣게 찍히는 게 있고 하얗게 찍히는 게 있고 좀 노랗게 찍히는 게 있어요. 그 달이 언제 떠 있느냐, 시간이 얼마만큼 됐느냐, 오늘 구름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달 크기나 달의 밝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달 찍을 때 이렇게 확대해서 찍잖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찍죠. 네, 자, 확대해서 찍는데, 자, 10배로 확대했을 때하고요, 30배로 확대했을 때하고, 50배로 확대했을 때하고, 100배로 확대했을 때가 달라요. 얘네들이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요 중간중간마다 몇 배로 확대하면 요렇게 나온다라는 어떤 그 기준들이 있고, 어떤 카메라를 쓰냐에 따라서 색감에 따른 차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 달 사진 찍는 게 되게 재밌고 되게 신기한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고 찍고, 자, 달 잡았어? 찍어. 이렇게 하죠. 달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아이들 사진 찍고, 그 가족들하고 어디 갔을 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갔을 때도, 여기를 그 위치에 가면 여기를 쫙 둘러보고, 아,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촬영을 해볼까? 아, 여기서 사람은 요렇게 찍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세요. 그냥 막 찍기 바빠요. 왜?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야,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혼자서 사진을 촬영하러 한번 나가 보시고요. 혼자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눈높이에서 찍을 때 하고, 내 허리 높이에서 찍을 때 하고, 다리 높이에서 찍을 때 하고, 높낮이도 바꿔보시고요. 좌우도 왔다 갔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도는 뭐
나중 얘기고 수직 수평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수직 수평도 잘 맞추고. 자, 요거까지가 아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위치를 내가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여기에 저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죠. 자, 카메라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이 카메라를 여기서 봤을 때랑 여기서 봤을 때랑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보이겠지만 자, 저는 제가 여기라고 하죠. 지금 밖으로 완전히 나가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 손짓하고 있는 건 저는 카메라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대신에 카메라 렌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휴대폰 앞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카메라 렌즈를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완전히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또 카메라 앞에까지 와요. 그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방향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복궁을 갔다고 쳐볼게요. 자, 경복궁을 가면 광화문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경복궁 문을요,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가운데서 보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순신 동상 뒤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순신 동상을 지나쳐서 세종대왕 동상 뒤에서 보는 거하고 세종대왕 동상보다 앞에 나와서 보는 거하고 이게 또 달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저 옆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보다 보면 아, 나는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내가 사실 평상시엔 이렇게만 봤는데 이 다른 구도도 있네.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진 찍는 자세는 오래도록 바라보고 그 사진을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사진도 한 장을 찍어보고 그리고 사진 셔터를 무조건 빨리 누르지 마세요. 천천히 사진 셔터를 누르기 위해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직 수평이 맞는지 딱 이렇게 기울여서 찍거나 이렇게 기울여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기울이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셔터를 무조건 빨리 누르는 것보다 셔터를 조금 천천히 누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이렇게 그 카메라 안에 나는 이렇게 찍을 거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얼굴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 찍을 때 저는 셔터를 언제 누르냐면 나는 이렇게 찍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누르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 일자로 두 손가락으로 일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 얼굴이 한쪽이 가렸죠. 이렇게 귀만 딱 잘리고 제 얼굴이 보이죠. 저는 요럴 때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여기서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귀가 안 나와도 난 이렇게 찍을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 요렇게 해서 맞추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딱 눌러요. 그래 놓고 그냥 가요. 근데 그렇게 찍으시면요 나중에 내가 수직 수평이나 구도를 내가 원하는 구도를 맞추는 거를 잘 못하게 돼요. 왜냐면 못 버텨요. 그 카메라를 광각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왜곡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거를 일자로 맞추기 그나마 그래도 일자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 어떤 피사체가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피사체가 있다 그러면 그 피사체 중간에 놓고 약간 뒤로 빼고 밑으로 내리고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 이 휘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야 그래야 촬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 관심 없죠? 그냥 앞에 피사체 내가 원래 원하는 거 걔 하나만 나오면 그냥 촬영해 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별거 아닌데 집에 지금 저기 뒤에 문이 보이는데요. 저기 문 보이죠? 저는 저 문을 촬영할 때도
그 문의 가운데 중간 높이에 놓고 카메라를 저 문의 가운데 중간 높이에 놓고 그리고 문의 이 일자로 그 이렇게 문 틀 있죠. 틀이 왜곡되지 않게 최대한 왜곡되지 않게 거리랑 이런 걸 다 맞춰서 최대한 왜곡되지 않게 일자로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 사진을 촬영을 하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렌즈와 저거의 관계 그리고 이 거리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정확하게 제가 생각한 그 라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진 촬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유별난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연습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촬영하는데 시간이 짧아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저 문 이렇게 왜곡 없이 찍는다고 첫 번째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 막 배웠을 때, 이제 찍었을 때는, 5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막,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고 찍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수직수평을 맞춰서 찍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밑으로 가야 되는지, 와야 되는지, 아니면 내려야 되고, 위로 올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 한 장 찍는데, 보통 5분이 넘게 걸렸어요. 많이 걸리는 거는 한 30분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이 느낌이 아니어갖고 계속 조금씩 막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만해. 나 사진 찍기 싫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조금 바꿨던 게 그때 당시에 장노출 사진을 찍었어요. 장노출 사진은 왜 괜찮냐면 어차피 내가 몇 초 동안 야, 너 움직이지 마. 장노출은 30초 동안 움직이면 안 돼. 이러기 때문에 그 친구는 30초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장노출은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노출 사진으로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되게 사진을 그 장노출 사진을 찍으면서 요렇게 찍을 때 요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를 해서 그때 이제 초반에 장노출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수직 수평 맞추는 거 그리고 그 피사체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피사체 꼭 피사체라고 아니 뭐 피사체죠. 그래갖고 어떤 사물이든 이런 걸 바라보는 거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촬영하면 되겠구나. 왜곡 없이 촬영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사진을 잘 찍게 됐을 때 이제 수직과 수평이 딱 맞고 기본적인 사진을 얘는 이렇게 찍을 거야. 기본적인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5초 짧게는 5초에서 길게는 30초 이내에 이제 사진을 한 장씩 찍게 되는데 요 수준이 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수직 수평을 맞춰서 반듯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이제는 기울인다거나 옆으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약간 틀어져 뭐 이상하네 라는 느낌의 사진들을 한번 찍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실력이 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딱 말씀드린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사진, 남들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사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사진은 찍지 말자고요. 두 번째는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떤 피사체,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유심히 많이 바라보고 달도요. 내가 오늘 보는 거하고 내일 보는 거하고 한 달마다 뭐 보름달 됐다 어떻게 됐다 보름달 됐다 어떻게 똑같나요? 아니요. 달의 빛의 세기가 달라요. 어떨 때는 굉장히 밝고 크고 어떨 때는 이상하게 조금 작고 빛이 덜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달을 보는 사람은 달을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진을 촬영할 때 잘 유심히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를 유심히 오래도록 바라보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거 외에 질문도 괜찮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하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한 5초에서 아까 보니까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서 올려주셔도 저도 한 10초 있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진 찍는 자세에 대한 좀 더 이것 말고 또 사진을 하면 이렇게 되게 사진 하시는 분들의 되게 재밌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번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미에 계신 분들,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 아니야 뭐 아이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구미에 계신 분들께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라는 곳에서 제가 컨테이너를 뒤에 뭐 하여튼 뭐 하나를 빌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카메라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아주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다른 건 없고요. 그냥 거기 앞에 오셔갖고 문 열고 들어가서 잠깐 보고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아이들한테도 보기가 좋을 거고요. 엄마나 아빠, 어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우와 이런 게 있어? 말로 듣거나 어렸을 때 막 해보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막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배우면서부터 사실은 꿈이 호텔에 가서 이걸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호텔이란 호텔, 예를 들면 신라 호텔에 가서 저기 남산을 배경으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신라 호텔에서 앞으로 딱 보면 저기 그 장충체육관인가 그게 있는데 장충체육관 쪽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신라 호텔이나 아니면 또 뭐 무슨 저기 동해에 가니까 라마다 호텔인가 뭐 되게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쪽 바다가 굉장히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마다 호텔 같은데 뭐 이런 데도 괜찮고, 하여튼 호텔 같은 데 가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호텔에서 제가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뭔가를 붙여놓고 잘못되거나 하면 제가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호텔의 협찬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지금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는 어떻게 운 좋게 제가 그쪽에서 이제 사진 강의도 하고 영상 강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룸을 하나 빌렸어요. 방을 하나 빌려갖고 그 방 한 군데에서 제가 이제 해볼 건데, 사실은 저도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 경험이라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오후 1시에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서 그날 설치를 한번 해볼 거고, 그날 설치한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영상이든 이렇게 촬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해서 되면 유튜브에 다시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실패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테니까 직접 오셔갖고 아이와 함께 들려서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도 이렇게 이런 거에 도움을 주시는 게 개인이 그걸 빌려갖고 하는 거라서, 사실은 원래 단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구미 계신 분들과 뭐 구미에 안 계시고 뭐 다른 데 계셔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되는데, 구미 계신 분들이 아이와 함께 보면 너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영상 미디어 센터니까 사진과 영상에 관련된 것들은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서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도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와 제가 함께 제가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대기하고 계셨다가 화요일날 제가 성공을 딱 하면 바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보고 바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날. 대신에 얘는 뭐가 문제냐면 오전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볼 수 있는, 저녁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가 떠 있을 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 10시, 해가 그래도 조금 많이 떠야 되니까 제가 거기 빌린 게 이제 9시, 10시부터 빌렸거든요.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해놔서 아마 한 10시에서 11시쯤 오셔갖고 잠깐 보고 식사하고 그리고 또 놀러 가고 이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후쯤에 그냥 편안하게 한 2, 3시쯤 오셔갖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에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2주 동안 거기에 계속 책상이나 뭐 놓고 거기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제 일이 있고 이제 뭐 사진 촬영도 하고 최근에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제가 거기 계속 상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궁금하고 그거 한번 와보고 싶다, 아이한테 좀 재밌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또 제가 광고를 했네요. 그쵸? 네. 뭐 광고도 한 번씩은 해야죠. 이거 무료예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돈 내는 거는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제가 돈을 받을게요. 근데 그거 아니면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돈 잘 안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렇습니다. 더 여기서 돈 얘기는 그만. 예, 돈 얘기는 안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되게 엄마 아빠들한테도 굉장히 어렸을 때 배웠던 되게 궁금함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과학과 빛과 과학, 그리고 카메라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려서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한 5분에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나면 별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거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뭔가 저한테 직접 뭔가를 듣고 싶다 하시면 미리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가서 그 시간에 꼭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튼 18일 날 오후 1시부터 저는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아마도 2시, 3시 정도 되면 작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날 와서 작업하는 거 구경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두 가지는 다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 주는 일은 하지 말자.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꽃 다 망쳐버리면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를 열심히 오랫동안 잘 바라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광고였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재밌는 걸 하니까 구미에 계신 분들은 아이와 함께 놀러와도 좋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 되도록이면 뭐 사진 제가 제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아니면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제 유튜브에다가 정리를 해서 남겨 놓을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거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꼭 강의가 아니어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한 1, 2주쯤 후가 될 것 같네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저녁 혹시 아직 안 드셨으면 맛있게 드세요.